다음 쟁점은 무효와 취소의 구별입니다. 정확하게는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의 구별이죠. 취소 사유가 있어서 취소를 하는 것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한다 또는 효력을 소멸시킨다. 그게 취소라고 했죠.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별 시력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취소 사유는 취소 심판, 취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무효인 행정행위에서는 무효 확인 심판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자, 물론 무효인 행정행위에 관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취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위법만을 판단하고 무효인지까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는 무효인 처분에 관해서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요.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과거 판례가 인정했는데 요즘은 실익은 없긴 한데 그래도 이런 단어도 알아둬야 됩니다. 나중에 사례에서는 써줘야 돼요. 즉 나중에 처분이 무효사유다. 그러면 쟁송수단은 당연히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할 수 있지만 또는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은 무효 사임에도 불구하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건데 그건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 무효 확인의 보충성을 요구했던 변경정 판례 시대 때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지금은 아직 몰라도 됩니다. 무효사유일 때 소송 형태가 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것만 일단 알아두세요. 결국 구별실익에서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쟁송수단이에요. 소송을 물어보면 소송수단이죠. 쟁송이라고 하면 심판까지 써야 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나 실무에서는 이 제소기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소기간이 도과됐는지 여부가 아주 민감한 문제거든요. 무효사유는 제소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취소사유에만 적용된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쟁송수단, 소송수단, 다른 말로 소송 형태라고 써도 돼요. 소송 형태에 있다. 자, 그렇다면 저랑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볼게요. 처분이 무효사유일 때하고 취소사유일 때하고 국민한테는 뭐가 좋아요? 국민에게는 무효사유가 당연히 좋죠. 왜요?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사유라면 불가증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 재판 청구권이 보장이 되겠죠. 취소사유라면 처분서가 대부분 송달될 테니까 처분서 송달 시, 즉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3달 동안 안 다투면 더 이상 못 다투게 돼버려요. 그럼 불가증력이 발생하죠. 불가증력은 이런 제소기간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취지는 법적 안정성. 즉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면 취소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법치주의는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정의로 이루어져 있어요. 법적 정의. 여기서 법적 정의에서 개인적 정의를 우리가 사익이라고 한다고 했죠. 사회적 정의가 공익이라고 했어요. 이 사익을 위해서,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 청구권이 필요한 겁니다. 재판 청구권을 통한 사익, 보통 우리가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 권익구제라고 부르죠. 이게 결국 사익이 되는 건데 한번 볼까요? 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제소기간이라고 했죠. 제소기간이 도과되면 불가증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법적 안정성에서는 재판 청구권을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볼까요? 그렇다면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면
취소 사유로 봐야 되겠다, 무효 사유로 봐야겠다?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다면 취소 사유로 봐야 될 겁니다. 왜요? 90일이 도과되면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못 다투게 될 테니까요.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다. 처분을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얘는 사익보다는 공익에 도움이 되겠죠. 행정법 관계 안정성. 국민의 재판 청구를 보장하고 국민의 권익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제소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무효 사유가 더 좋겠죠. 무효 사유로 보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보장돼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구제 이바지에서 사익에 방점이 찍힙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하자가 중대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는 것이 그런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명백할 때 이게 중대 명백설이에요. and입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 사유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걸 중대 명백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중대 명백설은요. 중대 명백설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데 이 명백성을 일반인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근데 일반인은 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행정법 배우니까 만만해요? 어렵잖아요. 일반인이 알기 힘들단 말이죠. 하자가 명백하다는 걸. 따라서 중대 명백설을 취하면 무효 사유가 많을까 취소 사유가 많을까? 하자가 중대하면서 일반인 관점에서도 그 하자가 있음이 명백할 때만 무효가 되는데 일반인은 알기가 힘들어요. 명백성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어서 얘가 안 되면 취소 사유가 많아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사익보다는 공익의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중대 명백설을 취하면. 우리 판례는 이 공익에 좀 더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중대 명백설에 따르면 뭐가 많아진다? 취소 사유가 많아져요. 그럼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국민의 권익구제에 방점을 찍고 싶은 게 학자들이에요. 그럼 학자들은 어떻게 가냐면 이 명백성의 요건까지 갖춰야 무효가 되니까 무효가 되기 위해서 명백성 요건을 쉽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일반인 관점이 아니라 명백성을 담당 공무원의 성실한 조사를 통해서 명백성이 밝혀지면 되겠다. 이걸 조사 의무 위반설 또는 객관적 명백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중대 명백설보다는 일반인은 하자가 있으면 알기 힘들지만 담당 공무원이 성실한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정도를 기준으로 명백성을 판단한다. 그럼 명백성이 인정되기 좀 쉬워지겠죠. 명백성이 인정되기 쉬워지면 이제 무효 사유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학설에서는 야, 그냥 하자가 중대하면 무효로 보고 명백성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요구하자. 이게 명백성 보충 요건설이에요. 일단 하자가 중대하면 무효로 보자. 그러면 국민의 권익구제가 되죠. 다만 법적 안정성의 요청 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3자의 정당한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을 때 그때만 명백성을 보충적 요건으로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얘가 중대명백설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 의견이었고요. 명백성 보충 요건설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 의견입니다. 나중에 강론에서 행정조직법 파트에서 배울게요. 우리가 강론은 경감승진의 강론은 지금까지는 경찰행정법만 시험에 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교수 출제로 넘어갔을 때 지금 교수님들이 낸 경감승진 교재를 보니까 행정조직법은 다 들어있어요. 제가 볼 때는 행정조직법까지는 배우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경찰조직도 대표적인 행정조직이니까 거기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나와요. 전압 다수의견, 소수의견. 네 번째 견해는 명백성 알 필요 없어. 이게 중대설이에요. 중대설. 그냥 하자가 중대하면 무조건 다 무효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서는 양적으로 자르는데 구체적 가치 형량을 해보자는 견해가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구별 실익은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라고 했어요. 보통 우리가 소송 형태라고 많이 써요.
소송 형태 또는 구제 수단 또는 구제 대신에 쟁송 수단 이렇게 쓰면 됩니다. 방금 설명드렸고 제소기관에서도 의미가 있죠. 그리고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렇게 소송 요건에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얘는 아예 소송 형태고 소송 요건이죠. 다음 여기는 본안 판단이네요. 본안 판단에서 민사형사법원의 성결 문제가 됐을 때 취소 사유와 관련해서는 효력 부인을 할 수 없다고 봤죠. 무효 사유일 때는 무효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봤죠. 효력 부인은 안 된다, 무효 확인을 할 수 있다. 여기도 차이가 있네요. 다음 본안 판결이 끝나면 판결을 하는데 아직 안 배운 개념이 나왔어요. 사정 재결이란 또는 사정 판결이란 공익적 중대한 공익적 사정이 있어서 위법한데 기각해버리는 거예요. 사정 판결은 위법하지만 위법하면 인용 판결에서 취소해야 되는데 기각. 위법한데 기각을 해서 처분의 효력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법원이. 이건 법치주의 중대한 예외죠. 위법한데 왜 기각을 하느냐. 위법한데 취소하려고 보니까 이거 취소하면은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오히려 법적 안정성 크게 훼손해. 중대한 공익의 침해가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럴 때 하는 게 사정 판결이에요. 행정법에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처분이 위법한데도 취소하지 않는 거예요. 중대한 공익적 사정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요. 로스쿨 예비인가가 있었습니다. 로스쿨 예비인가가 있었는데 논란이 됐어요. 이 전라도 쪽에 있는 그 두 대학이 조선대하고 영남대하고. 그런데 나중에 법원이 판단을 보니까 로스쿨 예비인가가 위법한 걸로 판단이 됐어요. 나중에. 근데 위법한데 취소하려고 보니까 이미 로스쿨 1기생이 이미 학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뽑혀가지고. 이거 취소하면 이 학생들 다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위법하지만 기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정판결 위헌 아니냐 막 논란도 있었어요. 다음.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는 강적강제가 인정되지만 무효 사유에 관한 무효 확인 판결에는 강적강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소 사유일 때만 공정요의 인정되는데 공정요의 개념이 1번 행정행위 즉 처분에만 인정된다. 2번 처분에 하자가 있으나 뭐가 아닐 때? 당연 무효가 아닐 때만 인정된다고 했죠. 그래서 무효 사유에는 공정요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불가쟁력 이건 너무 당연한데 뭐냐면 무효는 이 말 자체가 처분의 효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공정력도 효력, 불가쟁력도 효력이잖아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공정력, 구속요건적 효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다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치유도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하자치유는 이제 성형시키는 건데 위법했던 거 위법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하자치유는 취소 사유에만 인정됩니다. 무효 사유에는 치유가 인정되지 않아요. 이와 달리 무효행위 전환은 무효행위에만 인정되는데 이거는 그냥 아예 무효행위 전환 이렇게 암기를 해놓으세요. 하자치유는 치읓자 취소 사유에만 인정됩니다. 전환은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기억하세요. 자, 두 문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두 문자. 자, 합격을 위해서는 사람의 장기 중에 스트레스에 취약한 게 간이죠. 독을 해독하는 간이에요. 간은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데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간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물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간에 좋은 뭐 결명자차. 간이 안 좋아지면 뭐 눈도 침침해지고 눈이 제일 먼저 간으로부터 영향을 받죠. 그리고 어깨 굳어지고 목 굳어지고 간에 좋은 것들도 많이 먹어야 돼요. 수험생은. 자, 합격을 위해서는 간. 간이 무사한 게 합격의 전제다. 두 문자입니다. 무사간 전제. 자, 무효 사유에는요. 첫 번째, 사정 판결이 안 돼요. 간접관계는 나중에 배웁니다. 이게 이제 행정소법 34조에 있는데 간접관계가 뭔지는 나중에 배워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행정심판 전추주의,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개가 소송 요건이네요. 그리고 사정 판결이 얘는 판결의 종류 중에 하나고 얘는 판결의 효력입니다. 일단 소송에서 문제되는 건 다 알아두시고 지금 논리적 구조로 보면 보통 우리가 소송 요건이 충족되면 본안 판단이랑 과정을 이야기할 때는 본안 심리라고 부르고요. 심리에서 판단을 내리는 거죠. 본안 판단이 끝나면 판결을 합니다. 판결을 하면 판결의 효력의 문제로 넘어가요.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본안 판단에서는 소송물을 판단하는 거고 취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이라고 했죠. 소송 요건에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제소기간이 문제가 되고 본안 판단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공정력과 성결 문제를 한번 언급해 주면 좋겠네요. 판결에서는 사정 판결, 그리고 효력에서는 기속력 중에서도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만 기속력의 제처분 의무를 불이행할 때 간접강제라는 게 나중에 나와요. 지금 몰라도 됩니다. 지금 그냥 무사간 전제 알아두시고 사례에서 무효사일 때는 소송 형태가 뭐라고요? 두 가지 써줘야 돼요. 무효확인 소송과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두 가지 꼭 언급해 줘야 됩니다. 치유와 전환은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하자치유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전환은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물론 뭐 단문으로는 한 번 정도 이제 두 문자를 암기해야 되겠지만 하자치유는 사례에서도 많이 나오고 단문으로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 학설다툼 보세요. 중대명백설은 그 하자의 내용이 중대하고 엔드예요. 외관상 명백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명백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인을 기준으로 그 하자의 내용이 중대하고 하자가 있다는 것이 외관상 일반인이 봐도 명백해야 되니까 사실 중대명백설은 무효사유가 인정되기가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이 명백성 요건 때문에. 객관적 명백성은 조사 의무술인데 여기서 말하는 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성실한 조사 의무를 이행했을 때 알 수 있을 정도, 담당 공무원의 성실한 조사 의무 이행했더라 알 수 있는 정도, 이게 바로 객관적 명백설이에요. 중대 명백설은 명백성을 일반인 관점에서 외관상 판단하기 때문에 명백성이 인정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효사유가 상대적으로 적겠죠. 적어도 담당 공무원은 알았겠지. 담당 공무원의 성실한 조사를 통해서 그 하자가 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성으로 본다면 얘보다는 무효사유가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관계공무원은 전문가예요. 당연히 법률 규정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이 법조항을 몰라버리면요, 이거는 과실이 당연히 인정돼요. 성실한 조사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하자면 명백성이 인정된다. 결국 중대명백설에 비해서 객관적 명백설은 명백성의 인정 요건을 완화시킨 겁니다. 명백성 보충 요건은 이건 얘가 전압 다수 의견, 얘가 전압 소수 의견이에요. 전압 합의체 판계. 중대성은 필수 요건이지만 명백성은 법적 안정성이나 제3자의 신뢰 보호의 요청이 있을 때만 보충적 요건이 된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하면, 제3자의 신뢰 보호를 우선시하면,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면 무효사유예요, 취소사유예요? 취소사유로 가겠다는 거죠.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강하면 취소사유로 가야 되니까 그때는 명백성을 요건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중대에서는 그냥 하자가 중대만 하면 무효로 보겠다는 견해요. 자, 4번하고 5번의 차이는 5번은 구체적 가치 형량설에 따라서 공익과 사이,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정의의 요청을 다 형량해 보겠다는 겁니다. 뭐 제일 타당해 보이긴 하지만 제일 애매하죠. 이거를 우리가 기준이 추상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구체적 개별적으로 각각의 이익을 비교 형량해 보겠다는 건데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은 거죠. 판례는 중대명백설을 취합니다. 하자 있는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여야 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중대명백설인데 여기서 객관적 명백설 이거하고 통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판례는 중대명백설이에요. 객관적 명백설은 조사 의무설이라고 했죠. 관계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우리 판례는 관계 공무원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의 판결은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려한다는, 보통 목적은 뭐예요? 1조에 다 목적으로 돼 있죠. 행정법은 당연히 행정법의 법규, 행정법규는 다 공익입니다. 공익.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도 합리적으로 고찰해 보겠다. 이렇게 중대명백설을 취합니다. 중대설이나 명백성 보충 요건서는 무효의 요건을 완화시키겠다. 특히 무효가 되기 위해서 명백성 요건을 완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권리구제에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법적 안정성, 제3자의 신뢰를 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과 제3자의 신뢰보호, 얘를 강조하면 취소 사유, 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통한 공익 실현, 여기까지는 취소 사유를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조하면 무효사로 봐야 될 거예요.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중대명백설로 갔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거는 이제 사례에서 웬만한 중대명백설을 풀어야 돼요.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은 보통은 뭐 구체적 가치 영향설을 취하기도 하고 명백성 보충 요건설에 구체적 가치 영향설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이제 유력하긴 한데 사례에서는 그냥 중대명백설로 가야 되거든요. 사례에서는. 그러니까 단문 준비할 때도 이렇게 가는 게 좋겠어요. 실무니까 또 재판 실무를 무시할 수 없죠.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례에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요. 잘 보세요. 지금 기본 강의죠. 이 기본 강의는 전반적으로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이 쟁점이 왜 문제되는지 논리와 맥락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강의 위에 나중에 쟁점 심화 학습을 좀 들어야 되는데 얘는 사례를 대비하기 위한 쟁점 심화. 단문은 논리가 많이 필요 없거든요. 단문에서는 득점 포인트, 뭐 고득점까지는 좀 그렇고 득점 포인트를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해요. 득점 포인트. 뭐 두 문자 암기를 많이 하시는데 보통은 왜 이 단문 주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하고 쟁점 심화 학습을 통해서 사례 강의를 보통 이제는 열심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교수 출제 이전에 시중에 교재에서 뽑아가지고 문제되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보통 쟁점 심화 학습을 할 때 배워야 될 걸 지금 미리 한번 가르쳐 드립니다. 보세요. 사례풀 위에서는 기본 공식으로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로 거론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취소 사유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위헌을 그냥 실질적 의미의 법에서 위법한이라고 써도 돼요. 여기에서 위법은 헌법 법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아니라 법질서 전체의 위법일 수 있죠. 위법한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은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아서 취소 사유입니다. 조금 이따 배워요. 두 번째, 절차상 하자는요.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서 취소 사유인데 절차상 하자는 보통 하자가 중대하지 않아서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뜨고 있는 게 있어요. 최근에 뜨고 있는 건 뭐냐면 공무원이 법령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그럼 위법한 거죠. 위법한 건데 그런데 이 법령의 해석 적용이 학설 판례가 하나로 규결되어 있지 않아요. 이걸 이제 규일 하나로 규결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해석이 분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해석을 시도해서 하나의 학설을 취해서 결론을 냈을 때 그때는 취소서에 불과한 걸로 봐요. 보통 이 세 번째가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주제예요. 이와 달리 무효사유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무권한자의 처분입니다.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은 무효사유로 봐요. 무권한자 처분의 대표적인 것이 강론의 행정조직법에서 나오는 내부 위임을 받은 자가, 이게 경찰이었어요. 자기 명의로 처분한 경우, 내부 위임 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처분하면 이게 무권한 자거든요. 이 두 가지 꼭 알아두시고, 최근에 세 번째로 뜨는 것은 똑같아요. 법령의 해석 적용을 잘못했는데 이런 경우 학설 판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 그러면 무효사유로 봐요. 자, 어쨌든 위법한데 학설 판례가 규율되어 있지 않아서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합리적으로 하나의 해석을 취해서 적용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못 적용한 것이면 위법은 하지만 무효로는 보지 않는 거죠. 학설 판례가 규율되어 있음에도 다른 해석을 시도해서 잘못 적용했다면 이때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이 두 개를 많이 내요. 그리고 이거 대표적인 거 위헌법률에 이거하고 연결되네요. 위헌법률에 근거한 집행력. 이 집행력의 압류 처분인데요. 이 압류는 나중에 대집행 파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서 배웁니다. 위헌법률에 근거한 집행력은 당연 무효로 봐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적어준 것 정도는 시험에서 특히 사례에서 한 번씩은 다 나온 건데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예와 예죠. 무효사유에서는 무권한 자의 처분 또는 내부임 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처분한 경우 위헌법률에 근거한 집행력, 즉 압류 처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많이 나왔고 이 밑에 법령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것은 최근에 모의고사 같은 데서 뜨고 있는 쟁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브리타로 대비하시면 됩니다. 미리 이렇게 무효사유, 취소사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아놓고 이제 하나씩 들어가 봅니다.